언뜻 보면 평범한 향이. 그런데 갑작스런 노래가 녀석의 잠자는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180도 돌변한 모찌. 녀석이 하악거리면 집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는데요. 모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휴대전화 벨소리. 이빨까지 드러내며 있는 힘껏 위협하는 모찌. 이럴 땐 일단 피하는 게 상책. 가족들 사이에 모찌 대피령이 선포됐습니다. 뭐 타세요? 식은 땀이 나는데 목이 안 마르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겪는 일이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는 집사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파리 보고 놀래서 정말 숨을 정도로 그만큼 온순했었어요. 그랬던 앤데 살기가 느껴진다 해야 되나? 갑자기 공격할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모찌가 좀 달려들 것 같다 이러면 얼굴부터 이렇게 가리거든요. 제작진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딸. 모찌에게 공격당해 생긴 상처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얼굴이랑 팔이랑 등이랑 다리랑 이쪽 팔 빼고는 다 상처 입었었어요. 함께 지낸 2년 동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모찌가 5번이나 무자비하게 가족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녀석. 그런데 녀석이 자꾸 안방 문 앞을 서성거립니다. 뭘 찾는 걸까 했는데 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빼꼼? 대체 뉘신지요? 동생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 이댁 고2 아들. 글쎄 모찌 때문에 자발적 자가격리 중이랍니다. 먹이도 이렇게 사료도 잘 주고 물도 잘 갈아주고 똥도 잘 치워줬는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공격하니까 약간 무섭기도 했고 약간 좀 배신감 되게 옆에 와서 얼굴 갑자기 확 하더니 제가 거기서 일어났는데 다리 이렇게 밑에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아들. 모찌한테 공격당한 트라우마로 2주째 독방살이를 하고 있다는데. 운동선수라 활발하고 모찌와 관계도 누구보다 좋았지만 이제는 모두 옛일.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안절부절합니다. 바로 생리현상 때문이었는데요. 이럴 땐 누나 찬스,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봅니다. 누나, 화장실 갈 건데. 지금 안 돼. 페트병 줘. 모찌. 장난도 잠시 결국 누나가 나섭니다. 작전명 모찌를 작은 방으로 유인하라. 일로 와. 모찌가 방으로 이동하면 남동생이 몰래 빠져나와 화장실로. 나와. 말소리 떨어지기 무섭게 화장실로 향하는데 아이고 이게 뭔 일인지. 이렇게 하루에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십 건. 큰 소리로 누나를 부를 수도 없으니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나눈답니다. 바깥에 가거나 뭐 휴지나 이렇게 물 필요할 때 휴지 좀 줘 하고 하면 갖다 주고 모찌 넣어놓고 다시 나오고. 평소 같으면 동생 스스로 해야 될 일도 누나가 좀 고생하시겠는데 그러면? 네, 귀찮아요. 누나 눈치 보랴 모찌 피하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모찌가 열린 문틈을 향해 돌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모찌의 습격에 자리에 얼어버리고 마는데 이럴 때 생각나는 그 이름. 누나. 아, 혹시 좀 입고 와. 모찌. 일로. 모찌야. 모찌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혹해 보는데 일로. 아휴 천만다행. 모찌. 녀석이 간식에 홀라당 넘어가서 망정이지. 아유 심장 떨려. 그렇게 누나의 도움으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 외출을 준비하는 아들. 그런데 거긴 창문인데? 근데 모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무섭진 않아요? 조금 무섭긴 해요. 2층이라곤 하지만 아찔한 높이. 모찌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고안한 나름의 외출 방법이라는데요. 아우, 얼마나 두려웠으면.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모찌 덕에 별걸 다 해보네요. 아들이 외출한 사이 갑자기 집사 무릎에 오르는 모찌.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했는데 엥? 갑자기 웬 뽀뽀새래? 맨날 화만 내는 건 아니라옹.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순간에 얼어붙은 집안 분위기. 녀석이 또 변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급 반전양이. 이제는 카메라를 향해 공격, 또 공격. 모찌를 달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다는 집사들은 최근 페로몬 스프레이를 뿌려주기 시작했다는데요. 근데 효과가 좀 있나요?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뿌려주고 있어요. 좀 안정되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표정 보면 편안해 보이긴 해요.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하고 엄마 집사 대체 뭘 하려는지 봤더니 칫솔질 해주려 했던 것. 이게 모찌를 달래는 데는 특효약이라는데요. 진짜 몸도 해줬으면 좋겠지. 공격을 당하고부터는 이제 조그만한 행동에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이 좀 겁이 많이 나더라고. 시원하다냥. 집사야 더 박박 긁어라옹.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알다가도 모를 모찌의 마음. 도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1월달 초쯤은 잃어버렸어요. 초상집이었어요. 밥도 뭐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실에 멋진 물건만 봐도 눈물이 돌았었고, 또 길고양이들한테 어떻게 해서 또 상처를 입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죠. 다행히 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평범한 일상. 애교쟁이인 양이었다는 모찌. 그런데 한 2주 됐나? 2주 넘었나? 한 10일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엄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엄마 화 풀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깨물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까 저거 엄마는 아파서 발로 이렇게 그렇게 타고. 제가 찾는데 엄마가 차니까 저도 같이 찼죠. 엄마는 아파서 막 소리를 좀 질렀겠죠. 그 소리에 모찌가 놀라지 않았나. 혹여나 발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닌가. 공격당한 그 다음 날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해줬다는데요. 하지만 안정되긴커녕 더 예민해졌다는 것. 이사를 와서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시끄럽게도 많이 했었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불도 많이 켜놓은 상태고 이러니까 모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찌 걱정이 한창인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모찌 깜짝 놀랐다. 숨을 곳을 다급히 찾지만 초인종 때문에 놀란 가슴. 괜한 제작진한테 화풀이 시작. 모찌야, 집사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한껏 예민해진 모찌 눈치 보랴. 옆으로 걸으랴. 살얼음판이 따로 없는데.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안방행이다. 나만 두고 다들 또 어디 가냐옹. 멀쩡한 식탁 두고 안방에 둘러앉은 가족들. 나와서 먹으면 언제 모찌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장사를 하면 감옥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라는 가족들. 조용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루가 끝나고 어김없이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지런히 집안 정리에 바쁜 엄마 집사. 오랜만에 냥이 정수기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끄럽게 분사되는 물소리에 예민해진 녀석. 아이고, 또 화낸다 우리 모찌. 모찌 때문에 담에 걸릴 지경인 엄마를 위해 딸이 안마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엄마 집사의 비명을 듣고 커진 모찌의 동공. 그 순간 하악질을 시작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순간의 방심이 또 유혈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일. 살떨리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공격하는 줄 알고. 동생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불쌍하게 우리 집 와가지고 에휴 이런 소리 한 적 있었거든요. 그거 듣고 되게 미안했죠. 원래 안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찌 보는데. 가족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안의 얼어붙은 공기를 사르르 녹여줄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노크해주세요. 아이가 놀래요. 아, 고양이가 조금 예민한 상태인가 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미아홍철 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건지 선생님이 들어오자 꼭꼭 숨어버리는 녀석. 정말 긴장을 많이 했을 때 그러면 화장실 안에 가서 철푸덕 계속 앉아 있거든요. 옷도 이렇게 큰 옷 입으면 애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부피가 큰 옷을 덩치 큰 고양이로 오인,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데요. 모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 배려하는 미아홍철 쌤. 완전 자리를 잡았네요. 동공도 엄청 커져 있는 상태고. 그래도 호기심은 또 있어요. 이 낮은 포복으로 걷는다고 하는데 아이들 되게 긴장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꼬리도 원래 자신감 있을 때는 위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 상황으로 그냥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 평소에 자주 보이나요? 간혹 보여요. 모찌의 일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분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바로 모찌가 반응하네요. 야, 여기서 느껴지는 긴장감 자체가 엄청난데요. 벨소리에 격하게 반응했던 모찌. 오, 음악 소리에도 바로 하악질하네요. 그것도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뚜껑 열리고 직전 상황. 만약에 여기에서 두 분이 조금 더 어떤 동작이 추가되거나 좀 더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면 모찌 저 상황에서 바로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중성화 수술은 최근에 하신 거예요? 최근에 했어요. 그때 공격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공격하기 전에 한 며칠 발정 난 것처럼 울었었거든요. 고양이들이 특히 암컷 고양이들이 발정이 오게 되면 이 시기에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은 아이가 발정기여서 가지고 있는 발정 스트레스, 좀 더 히스테릭해질 수 있는 상황에 거기에 집 이사했으니까 새로운 영역에 적응해야 되는 그 긴장감에 이제 적응하기도 힘든데 보호자분의 어떤 지인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그 폭발 버튼을 그때 그냥 누른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 모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양이가 된 건 발정기 스트레스와 이사, 외부인의 잦은 방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특히나 이제 고양이들이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또 동료 고양이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순식간에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되게 나의 소중한 동료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어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공격을 당하는 듯한 딱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진짜 더 이상은 그 무서운 걸 참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처음엔 대상은 따님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트라우마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조금만 놀란 상황이 되면 그냥 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찌 언제 돌변할지 무서운 것처럼 모찌도 언제 다시 그 상황이 될지 무서웠던 거네. 정확히 이거예요. 정확히 이거예요. 이 벨소리 또는 뭐 발자국 소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의 반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응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트라우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응 교육을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정말로 어린 사람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지않게 그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되지 않게 케어해 주시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모찌가 이 영역 안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아,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안전한 가정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모찌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지만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 우선 안방에 갇혀있던 아들부터 모찌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무서우세요? 무서우시죠 지금 좀? 좀 긴장되시죠? 좀 제가 간식 이렇게 주고 있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제 뒤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세요. 결국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경험이라서 그냥 앉아있어요. 모찌에 대한 아들의 트라우마 극복부터 시작됐는데요. 미아홍철 쌤이 함께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를 모찌도 알게 되거든요. 한번 조금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직접 요즘 손만 살짝 내밀어서 네. 좋아요. 괜찮아요.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냥 제압하면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좋으니까 살짝 빼볼게요. 자, 모찌가 혹시 다가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지금 상태도 괜찮아요. 조금 긴장하기는 했지만 거리를 좁히는 데는 성공했네요. 근데 긴장하고 있다. 표정이 아직도 되게 어깨에 힘이 걷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공격 당하고 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손 안 떨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멋지. 좋아요. 좀 올라가. 자, 이렇게 간식을 주는 상황에서 간식 이렇게 주고 오른쪽 손으로 여기 이렇게 한번 싹 쓰다듬어 볼게요. 오, 좋아요. 거리를 좁히는 데는 스킨십만 한 게 없죠. 아무 일 없잖아요. 돌고 오시면 돼요. 모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앉아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오, 이제 모찌가 바로 알아서 가네요. 안 네, 불러도 가.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보다 한층 편해진 얼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모찌의 응? 좀 이제 편한가 보다. 네, 지금은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고양이도 불편한데 긴장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소변 보진 않거든요. 어머야. 아, 똥 많이 싼다. 저 지금 맛본 사람 몇 개를 만든 거고. 시원하게 볼일까지 봤으니 이제 모찌의 언어를 배워볼게요. 낮은 소리로 이제 경고음 그롤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하악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터진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냈을 때는 정말 달래주면 안 돼요. 달래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자극돼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그냥 사람이 잠깐 피해 있어요. 모찌가 좀 꼬리도 그냥 치켜 세우고 되게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편안하게 다가왔을 때, 그랬을 때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스킨십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모찌의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더 불안감 해소가 잘 안 돼요. 최종적으로 저쪽 안방 공간, 그러니까 옷방 공간까지 해서 중간중간에 아이가 자기가 좀 스트레스,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스팟들을 만들어줘야지 이 환경 자체도 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모여있던 모찌의 살림살이들을 집 전체에 골고루 넓게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물은 특히 밥그릇은 급수대, 화장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대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고양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필수 영역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걸 배치를 잘 분산시켜서 배치하라. 여기까지 하셔야지 아이가 정말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니까. 제가 봐도 쾌적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냥 모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